자, 성추행 혐의로 피소가 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자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예고편인가요? 그 예고편 가운데 일부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장의 사망 자체를 하나의 유죄의 인정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반론을 펴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오히려 굉장히 비서실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그 자그마한 의문을 제기하는 걸 모두 2차 그 가해로 내몬다는 점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페미, 미투 계엄령이 발동된 상황이고 죽는 것도 2차 가해다 이런 이제 기사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 2일 저 포스터가 공개가 됐고요.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첫 변론이라고 합니다. 7월에 극장 개봉을 목표로 두고 있고 어제 기준 4천여 명이 2억 정도의 후원금을 냈다라고 합니다. 저 포스터 중에요. 저러한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박원순을 변호하려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7월 개봉 목표라고 합니다. 복귀한 위원장님, 이 박원순 전 시장의 다큐, 이른바 일각에서는 뭐 성폭력도 미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폭력을 미화하려고 그런 의도로 만들어지진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예. 성폭력이 아니고 성희롱 내지 추행. 뭐 그걸 통틀어서 이제 성폭력이라고 하죠. 이런 예. 건데 박원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현대에서 많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군사 독재가 끝나고 나서 시민사회 운동이 싹틀 때 그 처음 첫 발을 내딛고 그 안에서 자기 성과들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장으로서 들어와서 또 많은 뭐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어떤 그 구호를 내걸고 또 많은 활동들을 해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분이 대선 주자의 한 명으로 거론이 되고 해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여비서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문자라든지 그리고 뭐 손을 만졌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성추행 범 예. 이렇게 이제 지목이 되어가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죽음으로 본인 스스로의 뭐 단죄를 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회피한 것일 수도 있고 한데 예. 이것에 대한 궁금함은 여전히 많을 겁니다. 정말 박원순이 어디까지 무엇을 했을까? 이런 궁금함들에 대해서 예. 그 박원순을 변호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박원순의 지난 삶과 그 사건의 과정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은 뭐 그런 부분을 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보고 나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고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해온 김재련 변호사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도 인정을 한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신다고요. 이건 사이비 종교 수준입니다. 라고 하면서 박 전 시장의 무책임한 행동과 잘못, 성희롱이 맞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도 조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화만 시킬 것이 아니라. 다큐를 통해 왜곡된 내용이 전파가 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자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셔야 할 겁니다. 라는 김재련 변호사의 입장도 나온 상황인데 김종희 위원장님은 영화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미 고인이 된 분이니까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께서 뭐 시민운동가로서의 열심히 살아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본인이 어떤 극단적을 선택하기 전에 저질렀던 일이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변호라고 그러잖아요. 저게 변호. 변호. 변호인데 저 정말 궁금한 게 예.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와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겠죠. 당사자가 피해자고 예. 저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박원순 전 시장께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왜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변호를 하겠다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피해자의 증언이 있고 진술이 있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터지자마자 박원순 전 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일말의 그것도 없이 그냥 본인의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저게 박원순 시장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살아남은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변호입니까? 하하. 저는 저게 박원순 시장님을 위한 변호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예. 본인들을 위해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심한 말씀입니다만 이 민주당의 지지자들께서 하시는 게 한명숙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난 걸 가지고서 또 이것을 재심이다 하자라고 하면서 과거를 또 뒤집으려고 하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이미 실형까지 살고 난 다음에 나와서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판결 자체를 뒤집으려고 하고 예. 어떤 느낌이냐면 1984년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에서 끊임없이 과거를 다시 쓰려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 예. 뭐 숙청당하고 나면 수령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없어져요. 다 예, 교과서에서 없어집니다. 과거가 왜곡되는 거죠. 왜 과거를 이미 있었던 더구나 피해자가 멀쩡하게 지금 그 생존해 있고 그 피해자의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예. 주변 분들이 나서서 저렇게 제2차 가해를 가하면서 아하. 그럼 저는 저게 박원순 전 시장님에 대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행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7월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이게 이제 오늘 뉴스화가 됐습니다. 개봉 때까지 조금 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자.